지 얼마나 됐지? 5월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오빠는 먼저 검사를 하러 갔고 저는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 시간이 기네요. 지금 병원에 온 지 벌써 1시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6번, 7번. 원장님 진료는 받고요. 오늘 체열하고 집에 갑니다. 오늘 뭐 검사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건강 힘들지 말고 조절하시고요. 어디 가세요? 네. 생리 중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고요. 첫날은 그게 끝이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했어요. 여성의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 생리가 시작한 직후 하루 이틀 사이에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생리를 시작을 하고 생리 시작한 그날에 바로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서 이틀 후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 호르몬 검사에서는 난소의 나이를 알 수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난소 나이이지 않을까 싶네요. 한 10일 정도 후에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검사해야 될 항목이 배란 초음파였는데 그 12일 정도 후에 간 거는 배란 초음파는 배란되기 직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란 예정일 이틀 전에 병원에 가서 배란 초음파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정도랑 또 난포들의 개수가 적당히 많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더라고요. 배란 초음파 같은 경우는 당일에 바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서 그 전에 받았던 피검사, 호르몬 검사의 결과도 그날 같이 들을 수 있었어요. 호르몬 검사에서는 비타민 D가 결핍됐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복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영양제를 바로 샀고요. B형 간염 항체는 있었는데 제가 A형 간염 항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백신 접종을 해도 괜찮다 하셔서 임신이 되면은 백신 접종을 맞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풍진 항체가 없더라고요. 이 풍진 항체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애기들이 다 맞는 항체인데 보통 나이가 먹으면 사라진대요. 저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풍진 백신 접종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엽산을 먹어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나 이제 임신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엽산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중에도 당연하고요. 몰랐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활성이 엽산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이 조건 맞춰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난소 나이가 제 나이보다 많게 나왔거든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제 생활을 잘못했다거나 제 식습관이 별로였다거나 제 생활에 의해서 낮아진 건 아니고 그냥 태어나기를 가지고 태어난 난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거래요. 보통 여성이 출생 시 약 100에서 2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여기서만 봐도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100만에서 200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수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차이가 나고 20살, 20대가 되면은 약 20만 개, 25세가 되면은 15만 개, 30세가 되면 약 10만 개. 근데 중요한 거는 개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난자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따지면 저는 괜찮았어요. 보통 30세가 정상 난자의 비율이 약 75%고 35세로 가면은 50에서 60%로 줄어들고 40세가 되면은 약 30%로 줄어든대요.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임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겠죠. 저는 2세까지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임신 계획을 미루지는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임신을 하면은 경력이 끊기다 보니까 저는 마침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좀 임신을 좀 내년으로 미뤄볼까 생각을 했는데 산부인과 다녀오고 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빡 들어와가지고 이번 달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첫째랑 둘째 터울을 한 3, 4살? 많게는 5살까지도 조금 냅두고 싶었거든요. 좀 최대한 회복을 하고 다시 임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첫째 얼른 가지시고 출산하면은 6개월 쉬고 바로 둘째 가지는 걸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의 3년은 배가 불러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제 남편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남자들이 정액검사를 하면 보통 크게 3가지를 봐요. 정자의 수, 정자의 운동성, 그리고 정자의 모양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자의 수가 저희 오빠가 그
평균치보다 10배가 많게 나왔어요. 운동성도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모양은 평균에서 하나 낮았거든요. 하나 낮긴 했는데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가지고 태어난 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수가 많은 만큼 그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조금 뭐 운동성이나 모양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은 거겠죠. 되게 그 할 당시에는 조금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고 조금 환경이 그래서 검사 결과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원래는 나팔관 검사도 있는데 이 나팔관 검사를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1년 동안 자연 임신 시도를 해보고 그때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면은 그때 나팔관 검사를 해보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뭐 저희 둘이 임신을 시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건강한 부부가 만나도 임신 확률은 20에서 3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지원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제가 산부인과에 간 게 6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나라에서 정해놓은 지원금이 끝나버려가지고 저희 부부는 지원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돈으로 했고 여자는 14만 원 정도, 남자는 5, 6만 원 정도.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20만 원 초반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저 활성엽산 사고 뭐 비타민 사고 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비타민을 꽤 많이 샀어요. 우선 질 유산균은 평소에도 계속 먹고 있었어서 이 질 유산균 계속 먹고 있고요. 여기에 프로 오메가 샀습니다. 프로 오메가 잘 찾아보고 좋은 거 샀고요. 이 활성위합산 800짜리 샀고 그리고 비타민 D3 제가 아까 비타민 D가 결핍이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랑 이 비타민 D가 K2랑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좋다길래 비타민 D3랑 K2 같이 있는 거 샀고 그다음 얘는 비타민 C 네, 아기 만날 준비를 하며 이렇게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직 임신을 시도한 지 되게 최근이라 아직 결과 확인도 못 했거든요. 조금 떨립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걸까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한데 빨리 테스트기 해보고 싶고 빨리 이게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막 빨리 확인해보고 싶고 막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이 첫 주부터 벌써 저는 이렇게 좀 걱정되고 예민한데 그래서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산정검사를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사실 저는 처음에 산정검사 그걸 굳이 해야 되나? 이거 굳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해서 나한테 결핍이 있는 비타민은 뭔지 그걸 채워줄 수 있고 내 난소 나이가 얼마인지 나오니까 그걸 토대로 2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혹시 이 남자 쪽에 정자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역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만큼 그걸 잘 써먹고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산정검사가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중화가 된 건 최근인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2세를 얻으시길 바라고 저도 힘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파이팅!